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또 그제에 이어서 시장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특별한 점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일단 뭐 시장도 오늘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금요일장에 또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코스닥에서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크게 상승 나와서 어제라도 살 걸, 아니면 지난주라도 살 거라고 많이 좀 아쉬워하시고 또 배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9개월 동안 계속 횡보하다가 최근 또 12월 들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상승은 사실 14%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에서도 또 중소형주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개별주, 또 스몰캡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루에도 20%, 30% 이상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현 시점에서 모든 종목들이 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대형 IT 종목들이 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에 또 빨리 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괜히 상투에 또 물려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1월 시장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어떤 시장의 방향을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들을 잘 선점해 놓으셨다고 하시면요.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또 그리고 11월 달부터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따라 들어가긴 굉장히 늦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형주 섹터도 분명히 키맞추기 일환으로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숨고리가 나와주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래서 관련해서 중소형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면은 옮겨 타지 마시고요. 지금 당연히 내 종목들을 들고 계시면 분명히 차례가 올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 정리 오늘 짚어주셨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또 2차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두 가지나 있어서 바로 리뷰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선 11월 25일에 제넥신을 들고 네. 오셨습니다. 오늘 2차 목표가까지 아주 치솟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미 뭐 중간 예방 효과에서 90% 이상의 효과가 이미 확인이 됐고요. 또 관련해서 그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노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토종 백신, 또 토종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제가 15,200원을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었고요. 15만 2천 원. 15만 2천 원, 네. 죄송합니다. 15만 2천 원을 2차 목표가를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를 13만 8천 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 훌쩍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15만 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익절가는 14만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3차 목표가는요. 16만 8천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GX19 백신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GXI치 관련해서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미국 FDA에서 임상 1상 관련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토종 기업으로서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제넥신은 단기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 원 익절가 그리고 16만 8천 원 라인대 3차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또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3차 목표가, 익절가 이렇게 잡아주셨지만 네. 중장기적인 종목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1월 16일 날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또 원익 IPS를 들고 왔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일단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도 급등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뒤이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원익 IP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총 반도체 매출 비중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던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원익 IPS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내년 초부터 일단 투자가 대거 집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디스플레이 매출 호조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큰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5.87%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2차 목표가를 44,000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고가가 44,700원이었고 지금도 44,1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25% 정도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익저가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43,50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차 목표가로 48,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는 4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2차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또 전일자 종목들도 리뷰를 들어볼게요. 우선 모멘텀 부자 섹터 시리즈 중에 첫 번째죠. 인트로메딕을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멘텀 부자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 인트로메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150조 규모의 미국의 홈케어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다. 일단 뭐 소장 관련해서 어떤 캡슐 내시경 그리고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미국의 홈케어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벤처 기업들을 계속해서 잇따라 인수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필립스 그룹과 어떤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 자전거 그리고 또 전기 뭐 킥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차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또 전일 제가 방역 게이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방역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출입 확인도 되고요. 그리고 온도 체크도 되고 또 그리고 방역까지 또 그리고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역 게이트를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 수출까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3,760원 라인대 오늘도 1% 상승, 뭐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목표가를 4,0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전고점 라인대까지 돌파 여부 보시면서 2차 목표가 4,5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300원 라인대 말씀드렸었는데요. 3,400원 또는 3,5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트로메딕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현대공업, 소비재 관련해서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제가 이제 이거 원고를 보냈을 때 한 2%대였는데 이제 방송하면서 한 6, 7%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리고 나서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장중에 한 4% 정도 이제 매수가 위에 있다가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가 근처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 좀 상승이 나와서 제가 전일은 3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원고를 보냈을 때 갖고 왔던 9,800원 라인대에서 두 번, 그리고 제가 손절 라인대로 말씀드렸던 8,900원인데 9,000원 라인대에서 3차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모멘텀과 또 재료에 대해서 전혀 훼손되지 않고 어저께 좀 가파른 상승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제너시스와 상관없이 모든 그 현대 그룹 내의 모든 자동차에 내장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일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가 라인업의 판매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GV70도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판매 단가 ASP 자체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매출 또한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됐을 때는 폭발적인 소비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현대공업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4가지 리뷰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를 먼저 열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요. 관련 섹터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원자재 섹터입니다. 원자재 섹터, 어떤 원자재인지 알 것도 같은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어입니다. 네, 오늘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니까 그래서 비보인가요? 네, 또 원자재가 워낙에 많잖아요. 뭐 철강도 있고 구리도 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보어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니고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비보어로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 섹터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또 선별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자재 안에서 어떤 원자재고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원자재 관련해서요. 구리 관련 섹터를 가져왔고요. 또 구리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대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창 저희가 네. 10월 말쯤인가 그때 맞습니다. 한번 들고 왔던 것 네. 같은데요. 그럼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1,3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멘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대창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대창을 10월 21일 날 제가 한번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는 한 달이 지난 종목들을 목표가를 아무리 터치를 해도 잘 리뷰를 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뭐 2차 목표가까지 거의 지금 계속해서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동학금 계열의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를 원재료로 한 동, 환동, 인촌동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리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리는 어떻게 보면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서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보통 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자동차, 뭐 건설, 해운, 제조업 전반적으로 구리가 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선행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구리 관련해서 최대의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또는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됐을 때 그에 따라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철강 관련해서도 지금 6년 만에 철강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올해만 22%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구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창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창을 가져왔고 제가 이 한 가지의 모멘텀만 있으면 너무 또 구리 가격과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대창만의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와 이제 공동으로 그래핀 응용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핀 자기 조립 반막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의 중국 기업주로서 그래핀 관련해서 한번 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윙이푸드, 뭐 컬러레이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인데 크리스탈 신소재 어떻게 보면 또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핀은요,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요. 그리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이동성이 빠릅니다. 그리고 강철보다도 200배 이상 강하고요. 열 전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고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래핀이 쓰이는 용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각종 연료전지, 뭐 그리고 친환경 소재에도 다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 의료기기, 또 그리고 섬유에도 쓰이고 있고 사용차가 워낙에 광범위하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핀 관련 섹터, 신소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에 이어서 후속주로 다시 한번 대창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그래핀 모멘텀까지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요. 꼭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53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10월 말 요맘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맘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제가 한 달 지난 종목들은 웬만하면 리뷰를 안 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 다시 한번 재추천드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창을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1,240원 라인대를 제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1,300원이나 또는 1,25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1차 목표가는 1,53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7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 리뷰까지, 대창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두 번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국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섹터는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섹터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둘 네, 다 있는 그런 맞습니다. 섹터인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아까도 네. 비보를 많이 주실 거다라고 네. 예고를 하셨는데 비보를 주셨는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사실상 제넥신의 어떻게 보면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백신과 또 코로나19 치료제 GXI7까지도 이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넥신의 어떻게 보면 오늘 후속주를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두 번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두 번째다. 그러면 그 모멘텀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현재 가격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아직 말씀드렸어요. 어떤 죄송해요. 네. 어떤 종목이죠? 종목은 바로 면문제약입니다. 네, 후속주라고 해서 네. 명문제약.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91% 밀리고 있는 중이고요. 6,5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일단 프로테아제란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백신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백신 관련 업체들과 공동 개발이나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나파모스타트, 코로나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제네릭이 복제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외에도 항생제, 슈퍼박테리아 감염의 슈퍼 항생제로 쓰이고 있는 테이코플라닌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가 나왔다고 최근에 9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FDA 임상 승인됐던 게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약물밖에 없는데 그중에 3가지 약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입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의 어떤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 여파와 상관없이 또 어린이 괴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유럽이나 미국을 필두로 계속해서 어린이 괴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에도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지금 벌써 어린이 3명이 지금 벌써 어린이 괴질에 어린이 괴질이 네네. 뭐라 세 그러죠? 번째, 네, 세 세 번째 번째 환자가 환자. 발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요.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부터 또 치료제, 또 어린이 괴질, 또 치매 치료제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요. 명문제약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다양한 제약 제품과 네. 또 정부 정책으로도 묶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네. 들고 오셨고요. 그럼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제가 손절 네. 라인대를 5,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6,000원에서 6,05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7,1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7,9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면문제약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벌써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시장 트렌드 선전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빙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